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청년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발, 이제 그만 절 괴롭히세요. 옥자는 결국 이 관계를 끊어내려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왔던 낯선 감정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었던 그 속 깊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은 그냥 등본 하나 떼러 간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뿐이었습니다.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설렐 이유도 기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 30도 안 돼 보이는 앳된 얼굴입니다. 인물이 번쩍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투가 유난히 능청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왜 이러지?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점점 두근거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청년은 서류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괜히 분주했습니다. 주책이다. 정말 주책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지, 내가. 다음 날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정말 미쳤나 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꿈까지 꿨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저를 꼭 안아주던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이불을 정리하고 괜스레 창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살다 보니 별 요상한 일도 다 있네. 머리를 비우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도 쐴 겸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동사무소 앞이었습니다. 젠장, 정말 내가 미쳤구나. 여길 또 오다니 노망이 난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오늘도 오셨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보다 더 환한 미소입니다. 제 가슴이 어제보다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놈의 심장이 왜 이러는 걸까? 다 늙어서 이제서야 말을 안 듣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병든 남편 수발만 10년 동안 들다가 결국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들 키우느라 자기 몸도 마음속 작은 불씨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쉴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설렘이 무엇이고 두근거림은 뭐란 말입니까?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막내 아들뻘 청년 앞에서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등본 한 통만.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다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청년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참 미인이셔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미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사람 지금 나한테 한 말 맞아? 66 할머니한테 미인이라니. 청년은 또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웃는다. 저 사람이 또 웃는다. 나를 보고 저렇게 웃으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미친 사람이 오늘은 나에게 미인이란다. 내가 진짜 노망이 든 것일까? 왜 가슴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냐 말이다. 남사스럽다 남사스러워.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휴. 내가 미쳤지 미쳤어. 늙으면 곱게 늙다 죽어야지. 정말 이게 무슨 짓이람. 저렇게 웃으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저는 속으로 저 자신을 마구 혼냈습니다. 그냥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괜히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정말 미쳤나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동사무소에 또 올 일은 없나?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녀의 이름은 옥자였습니다. 한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며느리로, 과부로만 살았던 여자. 이제 겨우 66.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늘 늙어 보였고 마음속에서도 자신은 이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사람이 있으셨나요? 며칠째 동사무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문 앞까지 나섰다가도 발걸음을 돌립니다. 안 된다고, 이건 아니라고 머리는 계속 말하는데 가슴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사람 하나 며칠 안 본다고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나? 금단 현상이라는 말을 난생 처음 실감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그 사람이 앉아 계속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웃습니다. 웃어 보입니다. 그 상냥한 미소로. 그렇게 며칠이 또 흘러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 저는 일부러 동사무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내린 무거운 눈 때문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설 작업을 어떻게 했길래 골목길이 꽁꽁 얼어서 너무 미끄럽습니다. 이런 또 그 사람 생각이 나네.
동사무소에서는 뭘 하길래 눈길도 안 치우고 실없이 원망하다가 다시 또 그 웃음이 그리워집니다.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아픕니다. 엉치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원망스럽다. 왜 또 그 사람을 떠올려 가지고선. 그때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목소리. 제가 찾던 그 목소리입니다. 몇 번 듣지 못했지만 이제 뇌리에 박혀버린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입니다. 두근거립니다. 다시 또 가슴이 들썩입니다. 심장이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니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장면은 그저 훈훈한 젊은 청년의 아름다운 선행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옥자 씨에게는 그녀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청년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근처 카페로 데려갑니다. 따뜻한 커피를 제 앞에 놓아줍니다. 컵을 잡은 제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청년이 말합니다. 퇴근하는 길이라며 집까지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답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요. 철없는 제 입이 먼저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 두 다리가 제대로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갑니다. 이럴 때만 더 빨리 늙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참 시간이라는 게 집 앞에 다다를수록 아쉬운 마음이 커집니다. 이 사람 이제 또 언제 볼 수 있으려나. 바보 같긴. 정말 나는 바보 같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 나중에 꼭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청년이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섭섭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니요. 괜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렇지 내가 뭘 기대한 것일까? 정말 나는 바보가 된 것만 같다. 그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럼 밥 말고 저랑 영화 보실래요? 영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영화를 보겠다고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겠지요? 예상치도 못한 말에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영혼이 나간 것처럼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우리 둘이 말입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습니다. 아니, 입을 만한 옷은 있는데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렇게 고르고 있나? 정말 결국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나? 극장 앞에서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연인들도 보입니다.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불이 꺼지고 화면이 켜지는데 영화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옆모습, 숨소리, 가끔 스치는 어깨, 그것만 느껴집니다. 이 나이에 이게 맞나? 영화가 끝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영화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극장을 나오니 밤입니다. 바람이 춥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걸어갑니다. 나란히 걷습니다. 청년이 춥다며 슬쩍 제 손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미쳤나 보다, 정말 내가 미쳤나 보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청년이 말합니다. 또 놀아요, 우리. 다음엔 바다 보러 가요. 바다?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청년이 돌아섭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봅니다. 그때 청년이 휘청이더니 픽 쓰러집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안 움직여? 병원, 응급실입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사인을 하랍니다. 보호자? 저는 펜을 쥔 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뭐지? 영화 본 사이? 손잡고 걸은 사이? 아니면 좋아하는 할머니? 바다 가기로 약속한 뭐 그렇고 그런 사이? 머릿속이 엉망입니다. 그때 청년의 부모가 뛰어들어옵니다.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잠깐 같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내가 감사받을 일을 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가늘게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왜? 병원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이 더 메입니다.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내어 웁니다. 얼마 만인가요? 이렇게 엉엉 울어본 게.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기웃거려도 청년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볼까도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싫습니다. 이 감정이 도대체 뭘까? 나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들렀다가 일부러 동사무소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온 신경이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뭔데. 한숨만 나옵니다. 그때 왜 한숨을 그렇게 쉬세요?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고개를 든 순간 그 사람입니다. 멀쩡합니다. 그리고 또 웃습니다. 그 따뜻한 웃음을 다시 저에게 보입니다. 저는 또 웁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그런데 눈가에 웃음이 걸립니다. 나 진짜 미쳤나 보다. 울면서 웃는 저. 정말 제가 괜찮은 걸까요? 옥자는 그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아프고 설레고 두려워한다는 것,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66해를 살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핑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등본이 한 장 더 필요할 것 같네. 수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언제 되는 거였지? 금요일, 인감증명서도 미리 떼둬야 하나. 번호표를 3장씩 뽑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그 미소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오늘도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또 쿵 내려앉습니다. 오늘따라 더 고우셔요. 이제는 당황한 기색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수줍게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동사무소 대기실 의자, 낡고 딱딱한 그 의자가 어느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순번을 기다리는 시간, 시계를 보면 고작 5분, 10분인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머리는 계속 말했지만 발은 이미 다음 핑계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조금씩 말라버린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변 시선들이 곱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대기실에서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오고 가며 인사하던 이웃들마저도 뒤돌아서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나이에 저게 뭐하는 짓이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들리는 듯 말 듯한 목소리들이 제 귀를 파고듭니다. 저는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것 마냥 몸을 움츠립니다. 그래, 내가 잘못된 것이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골목 어귀에서 오랜 친구가 저를 불러 세웁니다. 옥자야, 잠깐.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남자, 동사무소 직원 말이야. 너 요즘 매일 거기 가는 거 맞지?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말을 아끼려 하지만 친구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옥자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 요즘 동네에서 소문 나도 한참 났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중하고 다정한 말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날카롭습니다. 우리 동네 김 여사 알지? 그 사람도 몇 년 전에 젊은 남자 쫓아다니다가 패가 망신했잖아. 재산도 날리고 자식들하고도 연 끊기고. 지금 혼자 쪽방에서 사는데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됐어.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옥자야,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젊은 친구가 너한테 뭐가 있다고 그래? 혹시 돈이라도 노리는 거 아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참아야만 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설마 진짜 그 친구 좋아하는 거야? 대답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옥자야, 철 좀 들어. 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것일까요? 불어오는 찬바람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잠깐 미쳤었구나. 그만해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옥자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청년의 미소가 눈에 어른거렸지만 이제는 눈물로 씻어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불타는 것만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니 천장만 빙글빙글 돕니다. 이러다 이대로 죽는 건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였을까요? 또다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듯도 합니다. 윤옥자님, 안에 계십니까? 아, 꿈인 건가요? 제가 지독한 가위에 눌려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까요?
멀어져가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옥자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옥자는 3일을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호가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동사무소에 오지 않는 옥자가 걱정되어 주소를 찾아 달려왔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그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옥자는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입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누군가 제 침대에 기대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일이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별의 말을 준비합니다. 청년이 깨어납니다.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다행이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더 이상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청년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말을 이어갑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손가락질밖에 할 순 없어요. 주변 시선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발, 이제 그만 절 괴롭히세요. 마치 협박이라도 하듯 쏟아붓습니다. 그래, 이게 옳은 일이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어린 청년이 늙은 노인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모질게 쓴소리하는 게 맞아. 옥자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이 관계를 끊어내려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뱉을수록 가슴이 끊어지는 고통이 옥자를 괴롭힙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합니다. 옥자님, 제 이름은 김수호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청년은 마지막으로 옅은 미소를 제게 남기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었지만 처음 동사무소에 들렀던 그날부터 당신의 이름이 수호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옥자의 가슴속 작은 촛불이 꺼져갔습니다. 옥자는 그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고 손가락질이 두려웠고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옥자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어난 꽃을
누가 짓밟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66해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여자가 처음으로 설레고 행복했던 그 시간. 누가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별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숨겨진 진실을 향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부는 1월 11일 저녁 시간에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재미와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